그 시험치기 1년 1년 동안은 안방을 이렇게 내주는 집도 많이 봤습니다. 심심찮게 이렇게 봤는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휴가 다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얼굴이 벌겋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8월 10일이고 수능 100일째라고 합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공부방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비단 고3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국가고시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이라든가 머리를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 주지 않는 공부방 위치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른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 집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곳을 말씀드릴 건데 먼저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현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현관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는 것쯤은 먼저 아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현관문이 북향일 때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현관이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위치가 아니라 현관문의 방향이죠. 방향은 여기에 있든지 현관이 여기에 있든지 간에 방향은 무조건 이쪽에 있으면 전부 다 북향집이 됩니다. 그래서 현관문이 북향일 때 세 군데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고 현관문이 북향일 때는 공부방의 위치가 바로 남동 쪽이 되는 거죠. 공부방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문창 긴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공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북향문일 때는 바로 남동 쪽이 공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남동 쪽에 마침 작은 방 1과 작은 방 2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자제분들이 위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에 가장 적합한 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은 위치가 아닙니다. 현관의 위치가 아니라 현관의 방향이죠. 방향,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면 위치에 관계없이 북쪽을 바라보면 무조건 남동 쪽에 공부방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현관문이 북동향일 때죠. 베란다가 남서향이고 현관이 북동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집 구조죠. 그래서 방향이 마찬가지로 이쪽에 현관이 있지만 현관이 중앙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상관없이 방향이 북동이면 공부방 자리는 남쪽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볼 때는 중간방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죠. 더 많이 방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간방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방도 영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공부방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관문이 동향일 때는 공부방의 위치가 남서쪽이죠. 마찬가지로 현관이 여기는 지금 동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만 현관이 있는 쪽은 이렇게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현관이 물론 중앙에 있지만 이쪽에 있든지 간에 방향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는 동향집이라고 보고 공부방의 위치는 남서 방향. 여기로 볼 때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침실 1이 여기 안방이니까 안방인데 어떤 집들을 보면 고3 수험생들에게 그 시험치기 1년
1년 동안은 안방을 이렇게 내주는 집도 많이 봤습니다. 심심찮게 이렇게 봤는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공부방의 위치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방이 예를 들어서 안방이라면, 고3 일대 고 1년만큼은 고3 수험생들에게 안방을 양보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안방이 공부방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관문이 남동향일 때죠. 이렇게 현관문이 남동 방향을 보고 있을 때는 공부방의 위치가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마침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서쪽이 작은 방이니까 당연히 자제분이 공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현관문이 남향일 때는 요거는 이제 아파트는 남향으로 문이 날 수는 없고 대체로 보면은 전원주택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그 임의의 도면을 여기 가져왔는데 현관이 동그라미 파란색이니까 이쪽이 현관이고 바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에 현관이 있든지 방향이 남쪽이면은 여기는 남향집이 되는 거죠. 현관이 남향일 때는 공부방은 북서가 되는데 여기 도면으로 따졌을 때는 욕실하고 간이주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제분이 있다면 공부방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집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자제분한테 유리한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남향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서쪽에 공부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관문이 남서향일 때죠. 현관문이 남서향일 때는 공부방의 위치가 북쪽이 된다라고 표시를 했죠. 마찬가지로 현관문이 이쪽에 거실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현관은 남서향으로 된 집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관이 중앙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없이 남서를 바라보고 있다면 공부방은 북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역시 안방이 공부방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게 안방이 될 것 같고 여기가 드레스룸이니까 고3 수험생이 있다면 시험치기 1년 동안만이라도 한번 방을 바꿔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현관문이 서향일 때죠. 서향일 때 공부방의 위치는 북동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서쪽에 여기에 현관이 있던 이쪽에 있던 여기에 있던 상관없이 서쪽으로 현관이 바라보고 있다면 서양집에 해당이 되고 그럴 때는 북동 이쪽이 공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마침 작은 방에 해당이 되니까 자제분한테 공부방을 만들어 주시면 효율이 높은 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이 북서향이죠. 남동으로 거실이 있고 북서로 현관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공부방은 동쪽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안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고3 1년만큼은 안방을 공부방으로 내주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제분한테 안방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거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이고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변하는 것도 풍수의 한 방법이니까 공부방이 안방이라면 시험기간 1년만큼은 3년은 힘들더라도 1년만큼은 수험생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오늘 영상은 고3 수험생 뿐만이 아니고 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계시죠. 또 나이 들어서
또 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그런 영상이니까 오늘 내용을 꼭 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